안녕하세요. 한국사교실의 차정규 강사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수강생분들이 또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좀 나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거 처음으로 못 올렸네, 제가. 이것저것 공공근로 사업을 좀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하고 있다 보니까요. 투잡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임금은 선조예요. 14대 임금이죠. 선조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임진왜란. 그쵸? 국난. 이 어려운 시기, 또 피난을 가는 임금. 그치만 이 선조 캐릭터는 조금 성격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잘 해주다가도 한순간에 돌변을 하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임금이고요. 쉽게 남을 믿지 못하는 임금이죠. 실제로 임진왜란 때 정말 열심히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한양으로 불러서 고문을 하고 파직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는 임금이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조금 부재인 임금인데, 임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오히려 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이 치러졌죠. 실제로 질투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한테 덕망을 이렇게 얻으니까 불러서 그 마음을 또 의심하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죠. 평양에서 조종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선조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가서 조정이고, 전면에 나선 조정이 이 광해의 한쪽이에요. 광해군은 정말 함경도 사방을 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굉장히 그래서 많이 인정을 받았던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을 또 시기 질투를 해요. 실제로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광해군이 일을 하다 말고 의주까지 가서 무릎 꿇고 선의를 반대하는 이런 상소나 호소를 하죠. 아버님 뜻을 거둬 주십시오. 그럼 네가 왕을 해라. 이런 뻑하면 이런.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다 말고 일에 지금 매진을 해도 지금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양의를 하네, 선양을 하네, 네가 왕을 해라. 죄송합니다, 아버마마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하는. 야전사령관 이순신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백의종군 시키고 참 나중에는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농공행상을 하는데 장수들은 불과 20여 명뿐이 안 돼요. 공신 반열에. 오히려 자기를 의주까지 수행했던 이 수행원들을 호성공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80명이 넘어. 전장에서 싸운 장수는 20명이 안 돼요. 나중에 또 의병장들은 많이 또 죽음을 당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여기 의정부 분이신 정문부 장군도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두 왕자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길주라는 곳이 함경도 거기서 의병을 일으켜서 이 왕자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공로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역심을 품었다는 이유로 딱히 죄목이 없어. 근데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참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부재인 임금이죠. 말이 너무 길었네, 그쵸? 자, 한번 선조 만나러 가볼까요?